안녕하세요, 리뷰아입니다. 무료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제 의견을 조금 담아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실제 제작 업체에 계시는 대표님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해서 각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간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인터뷰는 영상보다는 음성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199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세대시구나. 네, 저 그래서 하이텔 나우누리 이제 접을 때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13년, 14년 하고요. 네. 지금 개인 사업한 지가 만 5년 넘었고요. 지금 6년 차. 이제까지 한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사이트 제작은? 대략?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했다고 치면 1년이면 한 30개, 네. 뭐 한 10년 했다 그러면 한 500개는 하셨겠는데? 앱까지 하면 엄청 많죠. 홈페이지 비율은 한 25%, 30%? 아, 전체 거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만드신 게 한 2, 30건은 되세요? 6년 정도에서? 그거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냥 50건 정도? 약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0건 정도. 보통 제작하실 때 네. 호스팅이나 뭐 명인, 도메인 같은 거 다 넘기시는 편이세요? 큰 업체랑 할 때는 당연히 다 넘기는데요. 네. 중견 업체들 위주로 시장을 개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웹포스팅 신청해드리고 제가 도메인도 신청해드리고 유지 뭐 1년마다 갱신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대행해드려요. 뭐 명의도 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업체에서 IT 팀이 따로 없을 시에는 거의 다 제가 그냥 갖고 실장님 명의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의 명의를 가지고 대신 가입을 해준 거예요? 우선 도메인 같은 경우는 네. 한 7대3으로 7이 제 명의로 돼 있고요. 3이 업체 명의로 돼 있고요. 웹포스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네. 아주 저렴한 데는 이제 도메인하고 이제 웹호스팅을 회사에서 가져가고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에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매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끊기는 거고, 도메인명이라든지 웹호스팅을 갖다가 그렇죠. 제작사에서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질할 네. 수 있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싸리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도메인이라든지 호스팅은 처음 제작할 때부터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계약서도 그렇게 명기를 하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이 잘못되거나 틀어져가지고 잠수를 타거나 개인이면 아니면 업체면 파산을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사 명의일 경우에 문제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고 오신 사람들 있지 않아요? 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우선 예전에 한참 이제 뭐 저가형 홈페이지 뭐 1년에 얼마 뭐 싸게 해가지고 네. 임대형으로 해서 홈페이지 만든 업체들은 이전을 안 해주는 일들이 그쵸. 간간히 있었죠. 그쵸. 그러면 근데 어차피 그런 업체들이 뭐 한 5년 전에 만든 뭐 3년 전에 만든 홈페이지라서 양해를 구하고 굳이 새롭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굳이 거기서 갖고 올 필요 없으니 새롭게 만들자라고 설득을 하죠.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쵸. 계약서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그거를 가져오는 비용이 효과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 만드는 비용이 차라리 더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사이트를 그대로 내용만 쓰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네. 이런 사례. 예, 그런 걸로 해서 우리 회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실컷 만들었는데, 네. 도메인하고 웹호스팅이 자기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이제 서비스 안 받을 테니까 그치. 넘겨달라 그랬는데, 안 넘겨주는 거죠. 돈을 과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차라리 포기를 하고 새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온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또 제작하는 게 속 쓰릴 수는 있겠지만, 디자인은 그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 뭐,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리니까, 결과물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뭐 좀 처음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 굳이 저희한테 안 해도 되는 거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 들은 것보다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그래도 꽤나 조금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쪽에서 그걸 안 넘겨주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민하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의뢰를 하는 거죠. 회원 DB는 못 가져오고 게시판이나 이런 DB 같은 거는 그냥 수동으로 다 긁어와서 그냥 다 넣어주세요. 막 그런 것들도.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으면 네.
저희가 제안을 드리죠. 거기서 그러면 돈을 조금이라도 좀 쏘고 그 부분만 좀 넘겨받으시는 건 어떠시냐고. DB만. 예, 그것만 갖고 오면 다른 거는 굳이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승인해줘요? 그 업체에서? 웬만하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것 DB라고 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뭔지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작지도 않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포기하고 그냥 최대한 구축할 수 있을 만큼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진짜 스트레스, 진짜 욕이란 욕을 하면서 그냥 찾아왔겠네. 그냥 스트레스 그쵸.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 오면 이제 저희도 이제 하소연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그쵸. 다 아는 스토리긴 한데. 네, 그래도 고객 상담 같은 거지, 뭐 상담 같은 것도 해주는 거고. 그럼요. 그럼 그쪽 계약서도 막 갖다 주세요? 이런 계약서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되냐는 식으로?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고, 보통 그렇게 하면 계약서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견적서는 있어도 제대로 된 그치. 계약서 가지고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견적서가 계약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니 안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다른 업체 문제로 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게 네. 어떠한 사연들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나 해서. 아까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몇 건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고객을 설득하죠. 그냥 버리자. 네. 네. 어차피 시스템이 노후됐고 업데이트 받고 뭐 하고 하는 비용 DB 살려가지고 옛날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넣고 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근후보도 옛날 버전을 썼던 분이 신버전으로 바꾸는데 패스워드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버전에서는 그 패스워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지를 띄워서 패스워드 일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한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되게 번거롭고 보안상으로도 되게 어려운 일이 있긴 했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것도 간간히 이제 의뢰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근데 안 해요.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한번 대인 적이 있으신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했으면 그 구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했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다 기획을 했으니 그런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처음부터 다 들여봐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좀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의도했던 거에서 제 거를 맞춰가지고 하기도 해서 좋은 퀄리티 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프로젝트 하시면서 콘텐츠가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많이 연기된 적도 있나요? 콘텐츠 있죠. 문제로. 계약일 날 끝나는 프로젝트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고객의 문제로 인해서 연기된 적이 꽤 많잖아요. 많죠. 어떤 게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인사말, 뭐 사업 구조도 뭐 이런 것들, 조직도 막 이런 거, 네, 조직도 비전 막 이런 거. 비전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교체해드리겠습니다를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뭐 제품 리스트, 그렇죠. 뭐 상품 소개 이제 두 가지 버전이에요. 첫 번째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하드 코딩으로 해주세요라고 한 업체가 갑자기 막 대량으로 막 주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걸 하드코딩으로 하지 않고 개발로 했으면 훨씬 편한데 그러면서 이제 공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 제품이나 상품이나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빵류 뭐 기계류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진이 제대로 소급이 안 되니까 뭐 한 달도 지연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오픈 아싸리 미리 해주고 알아서 이렇게 입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해도 안 되나 보네. 저는 이제 영업을 거의 안 하고 거의 소개로 진행하는 영업 방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접 올리세요 하고 너무 못생기게 올리신 분도 많거든요. 그것도 있죠. 포토샵 같은 게 없어요. 적어도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해서 올리는 게 그 제품 사진 같은 건 그냥 올려드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보정을 해서 올리니까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렸다가 올려드리고 해요. 그런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프로젝트 기간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 시작할 때 뭐 10이면 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희는 한 15일을 잡아요. 네, 리스크 기간까지 포함해서. 네, 만약 30일이면 한 40일 정도 아니면 45일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만큼 딜레이가 되면 또 그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받고 하면서 이제 중복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되면 다른 프로젝트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게 많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콘텐츠가 다 준비들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일정을 잡아요. 대신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콘텐츠 준비 사항을 다 물어보고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확정된 콘텐츠를 받아요. 나중에 좀 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러프한 걸 봐도 나중에 이제 또 그게 바뀐다든지 그러면 일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그쵸. 확정된, 왜,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께 거의 컨펌 받은 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러프한 거 주고 일단 해보죠 하면 저희는 진행을 안 해요. 일단 그러면 해보죠. 그 얘기를 드리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음,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면 음, 제가 그때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은 이제 비용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용 얘기를 하면 뭐 대개는 확정된 거죠. 실무자선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그 위에서 쪼으니까 우선 일단 진행해버리고 나중에 하자 그러는데 또 위에 또 보고했는데 이건 아니다고 다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서로 간에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요. 그 계약서도 그 부분 적고 그래야 나중에 딴 얘기 안 나오는 거고 그래야 저희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유도리 있게. 근데 그것도 정도 지나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고객이랑 미팅을 할 때 요구 네. 사항들이 다 있을 테고 그걸 분석을 해서 견적을 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 측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작하다 보니까 이미 가격은 지정되어 있었는데. 아, 공수가 더 오바되는 네. 계약? 네. 많죠. 최고 얼마까지 좀 손해봤어요? 거의 원금 회수도 못하는 수준으로. 그런 경우는 딱 한 건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너무 고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고퀄리티의 기능을 요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붙여넣기 하나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아니면 뭐 클립으로 붙여넣기 하여튼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약간 엑셀 같은 걸 생각했구나. 뭔가 특정 프로그램처럼 해달라고. 네, 그 솔루션처럼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프로젝트를 드랍을 시켰어요. 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되게 하겠지. 눈높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네. 그 비용을 다 주시는 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그 돈에 못하는 거지. 할 수는 있지만.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 한번 경험을 되게 된통하고 그때부터는 프로젝트 계약할 때 최대한 분석하고 샘플링 보내드리고 약간 그런 게 좀 된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 너무 많았고 저희 쪽에서 내부에도 저희가 내부에 프로그래머가 없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깊게 들어가는 건 저희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님은 못 남기고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요구하는 사항에 갖다 제가 잘못 파악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비용 더 추가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외부의 프로그램한테 맡겨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이제 만만찮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비용 거의 하나도 못 남기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어지간한 건 다 파악이 되는 거고 이게 어렵다 싶은 거는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우리 손에서 힘들겠다 하면 외주까지 그 시안할 때 퀄리티 이렇게 저가인데 되게 싸게 만들고 있는데 고퀄리티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안을 뽑아줬겠는데 너무 수정사항이 많다던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어떤 경우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시간 안에서 그냥 최대한 고객 인터뷰하고 요구사항 듣고 그렇게 반영을 하죠. 첫 번째는 저가형은 테마를 추천해드려요. 한국 사이트는 라이센스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진행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퀄리티나 이런 걸로 태클 많이 걸린 적 없으세요? 고객이?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잘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약간 남성적인 거, 어떤 사람은 여성적인 아기자기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디자인 처음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디자인 스타일이 걸리면 너무 잘하는데 막 칭찬도 받고 막 금방 끝내고 막 하는데 제가 못하는 디자인 스타일이 나중에 있다는 걸 알았죠. 이제 나중에 고객이 이제 어떤 디자인 요구했을 때 제가 못할 것 같은 디자인을 요구하면 외주를 준다든지 진짜 그때는 테마를 정말 잘 골라서 산다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럼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다 순탄하게 컨펌이 잘 되고 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잘 되더라고요. 패배 디자인이랑 한국 디자인이 이제 많이 차이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스타일이. 요즘에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의 다 표준화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옛날에 막 10년 전에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사용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어워드도 엄청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건 UI UX 정도 부분이나 컨텐츠 하나에 대한
뭐 이해?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맷들이 거의 이제 정해졌어요. 원하시는 부분이 보통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 정도면 좋겠다. 음, 그럼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음.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템플릿을 구매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 디자인해서 템플릿에서 입히는 거예요? 그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테마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료 테마에도 디폴트로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서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팅 갈 때 이런 컨셉이면 이런 테마 음, 이런 느낌이 좋겠다.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저희가 입히죠.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일하다 보면 이런 클라이언트 좀 선호하는 클라이언트 있어요? 믿고 맡기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다 잘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할 때 그걸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진짜 좋은 클라이언트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고.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기획서 안이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고 기획서를 가져오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래 컨텐츠가 다 준비된 경우가 있어요. 위에까지 다 컨펌 다 받고 완전 깨끗. 그런데 보면은 저희가 파악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현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희가 애매한 거는 또 다 미리 다 물어보고 예상했던 일정보다도 더 빨리 끝나거든요. 보통은 그런 데는 결제도 빨라요. 굉장히. 아 진짜 그거 좋으셨나 보다 되게. 네, 그런 데는 깔끔하죠. 그런 데는 정말 덜 나위 없죠. 그런 클라이언트를 늘 희망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서로 웃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뭐 네. 골라 잡아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중에 좀 꺼려지는 클라이언트는 있어요? 이런 저는 사람이 보면 에이전시 출신이거나 에이전시에서 대행 오는 프로젝트는 절대 안 해요. 제가 제일 경계하고 제일 안 하고 정말 고민 없이 거절하는 고객이에요. 예, 에이전시 한청이거나 담당자가 에이전시 출신이거나 일단은 이미 전략을 다 세우고 접근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공수 계산하는 것도 프리랜서 최저가 수준으로 거의 뽑아 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그런 고객들도 좀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습성이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일하다가 외주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습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쵸. 그럴 때 저도 사실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서로 사업을 하거나 서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대립이 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런 고객 아니고도 만날 고객 많은데요. 초창기에 그런 경우인데 모호하게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좀 감을 잡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막. 앞뒤가 다른 사람. 네, 바뀌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녹취도 하고 이제 대화로 된 걸 갖다 녹취를 안 끝나고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 다시 톡으로 받든지 메일로 받든지 정리해서 받고 이제 그게 계속 바뀌면 이제 일이 안 끝나요. 일도 너무 힘들고 그런 데는 뭐 답이 없죠. 나중 되면 이제 손 드는 거죠. 저희 이제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시든 아니면 마무리 지어드든 하자고 들리도록 한 적이 있어요. 몇 개월 프로젝트인데 몇 개월 하신 거예요? 한 3개월에 끝날 것 같다가 한 7개월? 거의 한 해를 같이 지내셨네. 네, 미쳐요. 제작을 맡기시는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더 좋고 그리고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자신의 비즈니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되게 수월해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 충분히 구상을 하고 그 의뢰를 한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의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아니면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남들이 누가 만드니까 나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구상을 다 다시 하는 거죠. 그건 자기 비즈니스나 아니면 자기가 이 웹사이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문서로서 명확하게 그리고
요구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100% 파악을 하고 음. 애매한 건 몇 번을 물어서라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고 일 진행하는 중에도 뭐 이런 그게 궁금하면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서로 간에 좀 깔끔하게 좀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아 이거 그냥 이 정도는 맞겠지 경험 많으니까 네. 그렇게 가면 저희도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얘기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계속 경험해보면 좀 더 좋은 많은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요구사항이나 데이터화가 돼야죠. 문서든 뭐든. 네. 그래야지 서로 뒤탈 없으니까. 인터뷰에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통화 또 네, 하시죠. 다음에 그러면 네.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통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별로 오늘 좀 제가 도움되는 얘기 못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 다 대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통화해 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할 말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 원래 이거 얘기하면 늘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말 잘하세요. 그래요? 예,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자리도 아니, 없고. 깜짝 놀랐네. 한 20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통화 시간 보세요. 1시간 됐지, 거의.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총 5편의 영상이 모두 나갔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가 아시는 분이 좀 제작하는데 많이 힘이 들고 사연이 있으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편집된 것 같진 않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좀 더 탄탄히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좀 편수를 줄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제가 과거에 있는 1편부터 4편까지 다 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량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이 5번째 영상은 그래도 다른 얘기들로 좀 구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현재 현업에 있고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클라이언트 분들은 대부분 지식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제작 의뢰를 하시거나 홈페이지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